여러분, 저는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야 하시나요? 자신의 몸에 솔직해져 보세요. 왜냐하면 만약 대답이 예라면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달, 딱 한 달이면 여러분은 어떤 지지대 없이도 튼튼하게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젊은 시절처럼 가볍게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놀라워하며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고단백 식단을 한 달 적용한 후 그들의 발걸음이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 가볍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자가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답해보세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체중 변화는 없는데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야위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단 한 층을 다 오르고 나면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찾아 붙잡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3번째 질문입니다. 의자에서 연속으로 5번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세요. 10초 이상 걸리고 매우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이 3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 라고 답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질병, 바로 근감소증, 사코페니아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근육 손실 상태에 대한 경고음입니다. 이 노화의 기계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회복은 매우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점점 무겁고 피곤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공유하는 내용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신다면 누구든지 이 숨겨진 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보를 무시하신다면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의 신체에 가장 귀중한 자산의 3분의 1을 잃을 위험에 처할까 두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그렇게 되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3배로 증가하고 당뇨병과 면역력 저하와 같은 불청객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노년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점차 잃게 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오늘부터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온전히 집중하기만 하시면 여러분은 달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금처럼 귀한 5가지 식품과 단 한 달 만에 30대의 체력을 되찾게 해줄 황금 식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리 팁부터 식단 예시까지 상세하게 제공하여 여러분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매일 저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이를 통해 저는 걱정스러운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시고 온갖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며 하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항상 피곤함과 전신 통증을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자들의 공통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달걀 2개를 먹으니까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단언컨대 달걀 2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오늘 저 한도윤 의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알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가 들어도 더 젊은 삶을 사는 것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 건너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길을 건너는 것조차 부담이 됩니다. 참 서글픈 기분이죠. 그렇죠. 왜 이런 가혹한 변화가 생긴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5세이십니다. 현재 그는 여전히 빠르게 길을 건너고 매일 3층에 있는 아파트까지 스스로 계단을 오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아버지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신호등을 제때 건너지 못해 길 한가운데서 여러 번 가슴을 졸여야 했고 단 20개의 계단만으로도 숨을 헐떡이며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을 듣고 식단을 바꾼 후 단 한 달 만에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으며 바로 그 점이 그에게 더 많이 외출할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시장에 가기 시작했고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순환이 형성되었습니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아버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 날마다 눈에 띄게 젊어지셨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의 남산 정상까지 오르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아버지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왜 단백질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바로 근육을 만드는 벽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근육이 우리가 움직이고 걷고 오르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지 엔진이 아니라 건강 저장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하고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받거나 감염되었을 때 이 저장고에서 단백질을 꺼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게다가 근육은 뼈와 관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 생산을 촉진하고 신체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저장합니다. 따라서 근육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더 많은 노인은 사망률이 더 낮고 질병 후 회복 능력도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생명과 장수 건강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가혹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조용히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은퇴 후 저축한 돈을 조금씩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바로 신체의 저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 속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30세 이후에는 매년 0.5%의 근육을 잃고 50세 이후에는 1%,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이 수치가 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70세에서 80세까지 단 10년 동안 여러분의 근육량은 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근육이 3% 감소하면 근력은 그에 상응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1.5배에서 3배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100에서 70으로 줄면 그 힘은 100에서 단 10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육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근력은 그 엔진이 만들어내는 마력입니다. 마력이 이렇게 처참하게 약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2-3번 힘을 써야 합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가다가도 계속 멈춰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노화의 악순환에 빠져 스스로를 죽음에 더 가깝게 몰아붙이게 될 것입니다. 근육이 약해진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안해진다. 외출을 꺼리게 된다. 덜 움직이게 된다. 근육이 더 빨리 위축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 저장고가 고갈되어 낙상골절 및 만성질환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병상 생활이 시작되고 근육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감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율성을 잃고 건강 수명이 비참하게 단축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어드는 저축액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추가로 일해야 하는 것처럼 근육도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 보충 방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대답은 운동일 것입니다. 물론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고 운동만 한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바로 근육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원료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근육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달걀 2개를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달걀 1개에는 고작 6개 단백질만 들어 있습니다. 이 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우리는 정확히 몇 그램의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권장사항에 따르면 성인은 자신의 체중 곱하기 1에 해당하는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매일 60개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10세 이상인 분들은 근육 손실 속도가 더 빠르므로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공식은 체중의 1.2에서 1.5를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0kg인 사람은 매일 72에서 90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양의 단백질을 달걀로 채우려면 하루에 최소 12개를 먹어야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여러분께 단백질이 풍부한 5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매일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여러분은 몸의 모든 움직임에서 기적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식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식품은 여러분을 매우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먹어왔지만 이것이 진정한 단백질 폭탄이라는 사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단백질의 챔피언으로 100칼로리당 77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달걀 1개에 들어있는 6개 단백질과 비교하면 약 12배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태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단백질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북어채는
황태채처럼 소금에 절이지 않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낮아 고혈압 및 신장질환 환자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이 식품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 적고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근육 합성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인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를 지원합니다. 특히 북어채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류신은 바로 근육 생성 과정의 시작 스위치입니다. 다른 모든 재료를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류신이 부족하면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 근육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류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류신은 북어채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생선 달걀, 우유 치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류에는 있지만 함량이 적으므로 채식주의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북어채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너무 짜게 양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조된 상태라 조금 질길 수 있으므로 조리 전에 잠시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들면 소화 흡수에 더 좋습니다.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 아침에 북어국을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작은 팁이 있습니다. 반드시 달걀 하나를 풀어 함께 끓이세요. 달걀은 북어에 없는 비타민 D를 보충하여 근육 기능 유지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 흡수율을 최대로 높여줍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북어채를 잘게 찢어 두부나 각종 채소와 섞는 것입니다. 씹기 쉽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북어채를 식단에 자주 포함시킴으로써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을 찌개 형태로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가루 형태를 권장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함량이 2배 높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청국장 가루는 찌개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둘째, 살아있는 유산균. 조리 없이 직접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귀한 유산균들이 살아남아 장까지 직접 도달합니다. 찌개를 끓일 때 높은 온도가 대부분의 유산균을 죽여버려 정말 아깝습니다. 셋째, 편리함.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물두유 샐러드에 쉽게 뿌려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 냄새가 덜합니다. 청국장 특유의 강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 가루는 당 3극후 40개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풍부한 섬유질은 변비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K2를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은 거의 완벽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작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산균을 보존하기 위해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우유 또는 두유에 한두 스푼 타서 드세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 단계에서 한두 스푼을 넣어 풍미와 단백질을 더하세요. 따뜻한 밥에 한 스푼 뿌리면 그 고소한 맛에 놀라실 겁니다. 호박죽이나 버섯죽에 넣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각종 소스를 만들 때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고소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자 제 아버지께서 매일 드시는 아침 식사입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두 큰술, 꿀 작은 술 하나, 견과류 한 줌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 유산균, 섬유질까지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청국장은 노년층을 위한 슈퍼푸드로 근육장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세 번째 고단백 식품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방금 제가 청국장 가루를 요거트와 섞어 드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반 요거트 대신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면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날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수분과 유청을 걸러낸 요거트이므로 단백질 함량이 거의 2배로 농축됩니다. 더 진하고 단백질이 더 많으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 자신도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먹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햇그뜻 벼학당 약 12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변비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질감이라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분들도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당 섭취를 피하기 위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그릭 요거트 약 100개, 방울토마토 3-4개 삶은 달걀 1개, 블루베리 약 15 숭늉개를 올려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위에 꿀 약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소금 한 꼬집을 뿌려주세요. 이것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질이 모두 균형 잡힌 완벽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그릭 요거트를 사면 100개 3,000이 조금 넘는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한 통에 3,000원이 넘습니다. 매일 유지한다면 작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보통 집에서 직접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으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 쉽게 살 수 있는 무가당 요거트 1.8리터를 준비하세요. 이 양으로 5-6번 먹을 분량의 양의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깨끗한 여과천에 요거트를 전부 붓고 채 위에 올린 후 아래에는 물을 받을 큰 그릇을 놓습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약 12시간 동안 두세요. 유청이라는 약간 노란색을 띤 투명한 액체가 걸러지고 진하고 맛있는 그릭 요거트가 천 위에 남게 됩니다. 깨끗한 용기에 담아두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작은 팁이 있습니다. 그 유청을 서둘러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버리시는데 그것은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유청에는 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사용하거나 국찜, 죽을 끓일 때 물 대신 사용하세요. 음식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지고 영양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고단백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매우 인기 있는 콩인 렌틸콩입니다. 이것은 작고 납작한 모양의 빨간색 또는 녹색을 띤 슈퍼푸드입니다. 렌틸콩 100개는 54석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진정한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또한 섬유질 비타민 B군, 엽산, 철분, 칼륨 등이 매우 풍부하여 노인의 근육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보호, 소화,
개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렌틸콩의 높은 섬유질 함량은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에 직면한 분들에게는 황금 식품이 됩니다. 수많은 콩 중에서 왜 렌틸콩일까요? 첫째, 요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작고 납작해서 미리 불릴 필요 없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으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껍질이 얇고 전분 구조가 부드러워 위화장에 부담이 적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셋째, 맛이 뛰어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렌틸콩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샐러드 수프, 밥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렌틸콩을 깨끗이 씻어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넣어 15-20분간 삶습니다. 콩이 부드럽게 익으면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봉지나 용기에 담습니다. 오래 두고 먹을 부분은 냉동실에 일주일 안에 먹을 부분은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렌틸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한 줌 뿌리거나 카레나 수프에 넣어 농도와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렌틸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1분간 데쳐 찬물에 헹군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두부 한 모를 으깨고 삶은 렌틸콩 한 줌 간장, 1스푼 들기름, 1스푼 참기름, 1스푼 소금, 약간 볶은깨를 넣고 잘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합물을 브로콜리와 섞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영양이 풍부한 반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음식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당 20개 단백질을 함유한 고단백 식품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생선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어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2가지 귀중한 성분 때문입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 고등어는 오메가3 함량이 뛰어나 심혈관, 건강, 뇌기능, 기억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우리 노인들이 야외 활동이 적어 자주 부족해지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D는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어 100깅어만 먹으면 하루 필요 비타민 D의 절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소고기 100개 가격은 약 7,000원이지만 고등어 100근 약 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고등어를 어떻게 맛있고 안전하게 조리해야 할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생선을 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여세요. 종이 호일을 길게 잘라 고등어를 올리고 기름을 약간 바른 후 카레가루를 조금 뿌려주세요. 카레가루의 커큐민은 훌륭한 한겸 항노화 물질입니다. 종이 호일을 반으로 접고 세면을 단단히 접어 봉투를 만듭니다. 팬을 약한 불에 올리고 생선 봉투를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각 면을 약 7-8분간 굽습니다. 절대로 센 불에서 굽지 마세요. 생선이 익으면 종이 호일을 열고 껍질이 바삭해지도록 3-4분 더 굽습니다. 이 방법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발암 물질을 최소화한 고등어 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이 전부 흡수하여 근육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에 관해서는 먹는 양보다 먹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단백질 양을 3끼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 끼의 단백질이 너무 적으면 근육 생성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럼 정확한 수치는 얼마일까요? 만약 체중이 약 60이라면 매 끼니 30개 단백질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말했던 스위치인 류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할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달걀을 넣은 북어국과 현미밥 한 공기를 먹으면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 쉽게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소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고기는 잘게 찢거나 다지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리고 찜, 조림죽과 같은 요리를 우선으로 하세요. 넷째, 단백질 섭취의 황금 시간은 20-30분간의 근력운동 후 1-2시간 이내입니다. 이렇게 먹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은 같은 양의 단백질로 더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하자면 근육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황금 식단의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아침 그릭 요거트 한 그릇, 청국장 가루 10g만 삶은 달걀, 1개 견과류와 베리류 한 줌, 꿀과 올리브 오일 약간 추가. 이 아침 식사는 약 68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점심 구운 고등어 한 토막 100g과 삶은 시금치 50g 현미밥 한 공기 100g. 이 점심 식사는 100개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저녁 북어채 15g 와 달걀 1개 건표 고버섯 30글 넣은 국, 두부 80g, 렌틸콩 30g 브로콜리를 섞은 반찬과 현미밥 한 공기. 이 저녁 식사는 33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식사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루에 약 90개 단백질을 3끼에 걸쳐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한 류신 비타민 D, 칼슘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육과 뼈 건강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식단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건강 보약입니다. 튼튼하게 걷고 쉽게 계단을 오르고 노년에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 식단을 실천하신다면 단 한 달 만에 여러분은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보낸 동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 댓글란에 나는 오늘부터 내 근육을 지키기 시작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댓글은 여러분이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이프 KR의 한도윤 의사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